조금 전에 새누리당에서 나온 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국당이 250억 원을 대출했는데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기는 아직도 80몇 석이나 뭐 90석 가까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도 뭐 정당 보조금이라도 이런 거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까지 정당 보조금 받아서 정당 운영하기도 바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홍준표 저 후보가 지금 와서 무슨 뭐 사퇴한다든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돈 걱정은 하겠죠. 하는데 저희 이제 10% 넘어서면 그 절반은 주거든요. 근데 15% 넘어서면 이제 완전히 주는데 아마 그러니까 지금 참 지금 뭐 이제 후보 나서신 분 보고 제가 뭐 이 퍼센테이지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뭐 아니 뭐 저 선거판이라는 게 본래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급속히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저는 배제를 안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돈을 엄청스레 하면 과거에 여당이라는 게 돈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참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홍준표 지사가 무슨 후보 돈이 대단히 많아서 자기가 어떻게 융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저렇게 하는데 아마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많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돈이 나중에 만약에 모자라면 결국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현역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의 재산은 이거예요. 지금 중앙당은 그 두 층을 그 세넷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건 재산 될 게 없고 시도당에 있는 그 당사를 지금 아마 그거 담보해서 돈을 대출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앞으로 상당히 그 당선만 되시면 뭐 문제는 없는데 아니면 15%만 넘어서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이제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그래프가 그렇죠. 돈 얘기가 이제 어떤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조금 외면하게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좀 껄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수 정당의 경우에 이런 고민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유승민 후보가 인터뷰하는 거 제가 쭉 들었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저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배부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또 자유한국당은 또 당 크기가 또 다르잖아요. 바른정당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에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현실 정치인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럼 홍준표 후보든 누구든 유승민 후보처럼 지금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지세를 좀 더 결집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낫지 않나. 그게 오히려 지지율을 더 올리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니, 하여튼 뭐 선거보조금은 나오는 건데 선거보조금 받고 나서 사퇴를 하면 소위 먹튀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보조금 받고 나서 사퇴해도 반납할 의미가 없다. 그럼 국민세금 가지고 느려 그 돈 빼간 꼴 아닙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봤지만 이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엔 유승민 후보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 60억 국고에 나올 거고 그럼 한 25억 원 여기저기 모금하고 한 5억 원 내 개인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략해서 SNS 같은 걸 통해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 파산하거나 비대 안 지르면은 선거 비용을 전략해서 좀 돈이 덜 들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자유한국당도 저거 돈 먹고 와서 파산하면 되겠습니까? 전략해서 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가 어떤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일화의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홍준표 이제 후보도 유승민 후보와의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김종인 이제 김종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 대표가 그 대선 출마를 포기를 했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또 이제 영입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연결지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김종인 전 대표는 참 안타까워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좌고 우면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될 텐데 일단
자신의 그림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사람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돈은 없고 어떡하죠? 그냥 접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특정 정당화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우리 사회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도 있습니다. 행동에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한 20여일 남아 있는데 또 지금 어느 정당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불편하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젠다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예.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좀 더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네. 밑그림이 되는 역할을 오히려 정치 원로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네. 저는 이런 이 영입에 생각합니다. 대한 얘기는 홍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어느 전 쪽이라도 대표는 네, 어느 쪽이라도 킹메이커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김종인 전 대표가 뭐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한다면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 쪽이라든지 그쪽이 지금 이미 양강 구도가 됐다고 우리가 예. 전제를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만약에 아주 홍준표 후보는 지금 10% 2m로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 김종인 전 대표가 가서 도운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그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또 유승민 지지하는 그 유권자 등의 그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많은 부분이 예. 안철수 후보 쪽에 이미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현실에서 볼 때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후보는 이미 250원 대출 받는다는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도요. 예. 제가 생각 드랍은 안 할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운동 안 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선거운동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왜냐하면 줄여서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김종인 목적으로 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아니 왜냐면 의석이 있으니까 돈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만 하면 되는 건데 김종인 대표의 경우는 나오면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가 지금 선거 509억 원인가 이번에 그렇게 책정됐죠. 예, 예. 근데 509억 원은 그냥 59억 원도 동원할 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그건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유승민 후보로서는 의석이 있으니까 정당 보조금은 나오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하튼 나중에 돈을 적게 쓰면 적게 쓸 만큼 빚이 적게 지니까 그 점에서는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갈 거다. 예.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떠오르기 전에 그때 예. 이제 빅텐트론 제3지대론 해가지고 문재인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뛰면서 사실은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셈이죠. 그리고 저분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걸 하자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하고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시지도 않을 걸로 보이고요. 가도 별로 역할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 가실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김종인 전 대표가 문어 파울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문어 파울이라고 남아공 월드컵 때 모든 예. 경기 승부 예측했던 분, 예. 그 문어 있잖아요. 뭐 별칭을 붙여주자면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그 김종인 대표가 가는 곳마다 다 이겼으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도 뭔가 새로운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치권 구도 자체가 김종인 전 대표를 받아들일 만한 구도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 기대하기로는 눈사람은 애초에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정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예. 그것조차도 사실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강 구도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이 선거 구도 내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뭐 그 안에서 양쪽의 어떤 것들을 통합적인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과 그런 여건 자체가 전혀 안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나가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게 네. 탈당을 하려면 오래전에 했어야죠. 사실은 그래 시간은 너무 촉박했고 늦었다라는 얘기를 예. 그리고 양강구도가 이미 형성돼 버리면 제3지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이제 후보도 유승민 후보와의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김종인 이제 김종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김종인 전 전 비대위원장, 대표가. 예, 예. 전 비대위 대표가 그 대선 출마를 포기를 했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같이 또 이제 영입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연결지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김종인 전 대표는 참 안타까워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좌고 우면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될 텐데 일단
자신의 그림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사람 관심도 기울이지도 않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돈은 없고 어떡하죠? 그냥 접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특정 정당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대표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또 우리 사회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도 있습니다. 행동에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한 22일 남아 있는데 또 지금 어느 정당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는 서로가 불편하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젠다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좀 더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오히려 정치 원로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이 영입에 대한 얘기는 홍 후보가 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의 돈이 나중에 만약에 모자라면 결국은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현역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재산은 이거예요. 지금 중앙당은 그 두 층을 그 세네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건 재산 낼 게 없고 시도당에 있는 그 당사를 지금 아마 그거 담보해서 돈을 대출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앞으로 상당히 그 당선만 되시면 뭐 문제는 없는데 아니면 15%만 넘어서면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이제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그래프가 그렇죠. 그렇죠. 예, 돈 얘기가 이제 어떤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정치에 대해서 조금 외면하게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좀 껄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보수 정당의 경우에 이런 고민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유승민 후보가 인터뷰하는 거 제가 쭉 들었었거든요. 저는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저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배부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근데 또 자유한국당은 또 당 크기가 또 다르잖아요. 얘기입니다. 김종인 어느 전 쪽이라도 대표는 어느 쪽이라도 킹메이커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김종인 전 대표가 뭐 그러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한다면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후보 쪽이라든지 그쪽이 지금 이미 양강 구도가 됐다고 우리가 전제를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모르는데 만약에 아주 홍준표 후보는 지금 10% 2m로 떨어져 있는데 저기서 김종인 전 대표가 가서 도운다고 해서 거기서 그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또 유승민 지지하는 유권자 등의 그런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많은 부분이 안철수 후보 쪽에 이미 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볼 때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후보는 이미 250원 대출 받는다는 그렇지만 유승민 후보도요. 제가 생각 드랍은 안 할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 안 하면 되잖아요. 돈 드는 선거운동 안 하면 되잖아요. 줄여서 하면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법적으로 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아니 왜냐하면 의석이 있으니까 돈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만 하면 되는 건데 김종인 대표의 경우는 나오면 그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죠. 우리가 지금 선거 509억 원인가 이번에 그렇게 책정됐죠. 근데 509억 원은 그냥 59. 다른 정당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에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현실 정치인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그럼 홍준표 후보든 누구든 유승민 후보처럼 지금 얘기하면서 오히려 지지세를 좀 더 결집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낫지 않나. 그게 오히려 지지율을 더 올리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니, 하여튼 뭐 선거보조금은 나오는 건데 선거보조금 받고 나서 사퇴를 하면 소위 먹튀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보조금 받고 나서 사퇴해도 반납할 의미가 없다. 그럼 국민 세금 가지고 너네 그 돈 빼간 꼴 아닙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봤지만 이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엔 유승민 후보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 60억 국고에 나올 거고 그럼 한 25억 원 여기저기 모금하고 한 5억 원 내 개인 돈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략해서 SNS 같은 걸 통해서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은 파산하거나 비대 안 지르면은 선거 비용을 전략해서 좀 돈이 덜 들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자유한국당도 저거 돈 먹고 와서 파산하면 되겠습니까?
전략해서 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이 문제가 어떤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단일화의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네. 할 거라고 조금 생각하고 전에 있는 거예요. 구새누리당에서 나온 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한국당이 250억 원을 대출했는데 처음으로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기는 아직도 80몇 석이나 뭐 90석 가까이 있으니까 그 앞으로도 뭐 정당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까지 정당 보조금 받아서 정당 운영하기도 바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홍준표 저 후보가 지금 와서 무슨 뭐 사퇴한다든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은 네.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돈 걱정은 하겠죠. 하는데 저희 이제 10% 넘어서면 그 절반은 주거든요. 근데 15% 넘어서면 이제 완전히 주는데 예. 아마 그러니까 지금 참 지금 뭐 이제 후보 나서신 분 보고 제가 뭐 이 퍼센테이지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뭐 예, 예. 아니 뭐 저 선거판이라는 게 본래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 급속히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저는 배제를 안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돈을 엄청 쓰려 하면 네. 과거에 여당이라는 게 돈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참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홍준표 지사가 무슨 후보 돈이 대단히 많아서 자기가 어떻게 융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받아서 저렇게 하는데 아마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많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